자, 일단 오늘 아침 팍스경제TV에서 한 라이브를 보고 오시면 좋은데, 그리고 어제 김프로가 했던 영상까지도 보고 오면 좋아요. 하나로 원래 이어지는 네, 내용이죠. 그 스토리라인 이어지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먼저 보되, 어제 김프로님 영상과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했던 영상은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네. 너무 좀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아침에 했던 거를 한번 잠깐만 볼게요. 진짜 빠르게 훅훅 볼게요. 뭐냐면,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이제 차트가 오늘 아침에 했던 아주 아나운서님 말씀해주신 거를 그대로 보면은, 아침에 이거 얘기한 거, 그냥 진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저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어떤 부분이요? 자, 이거를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고점 근처까지 왔을 때, 네. 여기에서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얘는 여기서 마이너스 한 60% 정도, 예를 들어서 횡보 기간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하락 횡보장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아침에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 건지, 아니면 저를 위해서?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 건데. 아, 그래요? 네. 아주 아나운서면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올랐으면 여기서 어떻게 될 거 아니야?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긴 했는데. 이건 재미를 위해서. 네. 해서 떨어질 것 같고 아주 아나운서 떨어질 것 같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진심이었고 여기서는 살짝 재미를 약간 프로그램의 스무스한 진행을 위해서.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얘 비트코인인데 요 조정도 안 받았고 뚫고 나자마자 팍 올라갔고, 두 가지를 보면 돼요. 첫 번째는 요 근처에서 조정을 받느냐, 두 번째는 뚫고 나서 확 고점을 뚫고 올라가느냐. 네. 그렇죠? 그다음에 얘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냥 훅 넘길게요. 네. 얘도 보시면 그쵸? 시기가 계속 다른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다음에 얘도 그렇고 얘는 2017년도. 그다음에 얘는 이제 근처에서 조정을 받긴 했죠. 해서 고점 근처에서 한 방에 뚫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고점만 살짝 뚫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저 음봉도 사실 엄청 세죠. 그쵸? 20%인가? 30%인가? 비트코인이 20-30%면 알트코인은 진짜 거의. 그쵸.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코인은 비트코인이, 알트코인이라는 게 거의 없었을 때. 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난번 불장, 이때도 사실 조정이랄 게 없었죠. 솔직히 이 정도는 조정이 아니죠. 그래서 조정이 거의 없이 뚫고 그냥 팍 올라갔다. 이건 최근 거죠. 고점을 뚫고 아래로 조정. 그 다음에 뚫고 나서는 팍 올라갔다. 근데 이제 그러면 두 가지로 나뉘죠. 이제 고점을 요 근처까지 갔을 때는 첫 번째는 그냥 팍 뚫고 올라가는 경우, 두 번째는 고점을 일단 살짝 뚫고 나서 조정받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죠. 네. 근데 어쨌든 고점을 확실히 뚫으면 팍 올라간다. 이거는 변함이 없고,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얘는 수위 같은 경우에도 고점 근처에서 조정, 뚫고 나서 조정, 그다음에 팍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알트코인 뿐만 아니고 금도 고점 살짝 뚫고 조정 이후에 확실히 뚫을 때는 급등. 얘도 127%.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고점 근처에서 횡보 혹은 살짝 뚫고 나서 조정이라고 볼 수 있고, 뚫고 나서는 급등. 와, 나스닥 차트 멋있다 진짜. 네, 나스닥도 한 60% 정도 올랐으니까 나스닥 치고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네. 그리고 얘는 S&P. 심지어 1952년, 1955년 요때예요. 1955년이요? 네. 그때 이제 얘도 근처에서 조정받지도 않고 급등, 뚫고 나선 급등. 그 다음에 얘는 S&P 이제 최근이 2012년인 건데, 이거 하나가 이제 월봉이에요. 와. 세 달봉. 얘도 어쨌든 고점 뚫고 나서 급등. 요렇게 보여서 그렇지, 어쨌든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6% 올랐거든요. 와. 세 달봉이에요? 네. 와. 얘는 엔비디아. 얘도 고점 뚫을 때 그냥 팍 뚫고 나서 44% 올랐어요. 최근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래 보이는 것일 뿐. 다 그냥 계속 오르기만 하네요. 그래서 패턴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패턴은 요 근처에 있을 때, 요 근처에서 그냥 뚫고 올라가는 경우 하나, 그냥 뚫.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요 고점을 살짝 깨고 조정받고 다시. 그쵸? 고점을 살짝 깨고 조정받고 다시. 네. 그 다음에 확실히 뚫고 나서는 급등한다. 요렇게 나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요렇게 보면은 이게 공통된 패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저는 이게 신기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다 똑같아. 그 아침에 라이브 보니까 잡코인에는 안 맞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잡코인에 안 맞는 이유도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맞아요.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코인들 몇 개 보면은 잡코인이 안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갖고 온 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수위를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엄청나게 시총이 크고 시장 참여자가 많은 것들이거든요. 네. 시장 참여자가 많은 것들은 다 이렇게 가요. 그러네요. 잡코인 중에 또 역사가 짧은 거는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 이따가 말해주고. 네.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이거 그냥 끼워 맞추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패턴은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패턴을 모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엘리엇 파동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엘리엇 파동. 얘도 이제 고점 돌파하면 팍 올라가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네. 요 근처에서 요 조정이 만약에 나오는 케이스가 흔하다면, 네. 그러면 엘리엇 파동 이렇게 안 생기고 요렇게 생겼겠죠. 네. 뭔 말인지 알까요? 네. 안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받고 뭐 많이 조정받는 경우가 흔하다면 네. 엘리엇 파동을 이렇게 안 만들고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었겠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러한 케이스보다 이렇게 그냥 뚫고 급등하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하이먼 미스키 네. 비트코인을 항상 조롱할 때 나오는 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여기에서는 급등은 표시가 안 됐죠. 어쨌든 뚫고 올라간다. 만약에 요렇게 요 라인에서 한 2번, 3번 조정받는 게 일상적이면 얘도 이런 식으로 그렸을 거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릴 때.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요런 패턴으로 그냥 그대로 따온 거라는 거죠. 네. 이제 와이코프 패턴인데 와이코프 패턴도 마찬가지로 요 고점 근처까지 가게 되면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고점 살짝 깨고 조정받는 것도 얘는 표현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뚫고 올라가면 급등. 이런 걸 해놓은 거예요. 왜? 반복되니까. 규칙적이니까. 네. 그리고 반복되는데 요게 코인에서만 반복되는 게 아니고 엘리엇 파동, 하이먼 미스키, 그 다음에 와이코프 패턴, 그 다음에 제시 리버모. 네. 제시 리버모가 맞나? 맞아요. 리버모만 기억나가지고.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아저씨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엘리엇 파동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먼저 엘리엇 파동을 비슷하게 쓴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도 아니고 같은 나라도 아닌데도 비슷한 패턴을 그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통된 패턴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같은 시대의 사람도 아니야? 같은 나라의 사람도 아니야? 일본 그거는 쌀 가격이었거든요. 네. 쌀 가격을 이제 차트로 그려가지고 일본의 누군가가 이름 뭐였더라? 아무튼 그래서 그 쌀 가격을 이제 엘리엇 파동 그 아저씨도 엘리엇 파동으로 하는데 그 아저씨는 엘리엇 파동이 아니고 그 5파가 아니고 1, 2, 3, 4, 5, 6, 7 그다음에 확장되면 8, 9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엘리엇 파동이랑 거의 흡사한. 그러니까 다른 시대의 사람이고 다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온 건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다른데도.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요런 분석글을 올렸던 거였어요. 이때 해서 한 달 안에 비트 가격 2배가 되는 타이밍이 곧 옵니다. 지금이라는 게 아니고 곧 온다는 거예요. 왜? 이때만 해도 그 패턴이 2개죠. 요렇게 바로 뚫고 올라가는 패턴이 있고 고점을 살짝 깨고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패턴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확실하게 뚫으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가서 보셔도 돼요.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 달 안에 2배는 약간 제가 과장을 좀 섞은 거였고 한 두 달 안에 한 60-70% 되는 상승은 나올 거다 라고 했고 실제로 한 6주 정도 한 달 반 정도 만에 한 62% 정도 오른 겁니다. 와.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제대로 본 사람은 확실하게 이게 돌파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썸네일만 본 사람은 왜 안 올라가는데? 이러신 분들도 계셨어요. 네. 아무튼 이렇고 그 다음에 이런 패턴들이 있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큰 차트 시간 사이클이 크고 시총이 큰 사이클 같은 경우에 맞는 패턴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제가 자주 보는 패턴 1, 2 한 다음에 얘는 삼각수렴인데 삼각수렴 이후에 1, 7.2까지 갔다가 100%까지 되돌림 받는 패턴. 이게 지금 테슬라 패턴이에요, 이게. 테슬라가 이런 모양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요 근처에서 갑자기 또 급등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급등하는 패턴. 그래서 얘가 곧 1억 5천 간다라는 분석글이었고 실제로도 이렇게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됐죠. 네, 그대로 진행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걸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면 왜 반복되는지.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보고 몇 가지의 의문점이 들었는데 네. 첫 번째는 왜 패턴이 반복되는가. 두 번째는 왜 이런 패턴이면 올라가는가. 두 번째.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 몇 개나 있는가. 약간 이런 게 좀 궁금했단 말이에요. 저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네, 그쵸. 네. 요런 건데, 근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1번을 만약에 알고 있다면, 1번, 반복되는 게 맞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왜 이런 패턴이 되면 올라가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의 핵심은 이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예요. Y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네. 패턴이 반복되는 걸 알아? 그럼 반복되는 패턴만 찾아서 적용시키면 끝. 요걸 이해했다. 네.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마다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 이거 원리를 하나하나 알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그랬는데. 근데 돈을 버는 데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 그냥 그렇다는데 이유를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위에 시체가 없어서 혹은 뭐 오르는 말을 봤는데 비싸서 주춤하다가 뭐 결국엔 폭풍 가서 올라타는 군중 심리 이런 거일 수 있죠. 네. 근데 이런 거를 고민을 할 필요가 저는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냥 반복되는 패턴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궁금해요. 야, 이거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 주변에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도 야, 이거 1, 2 한 다음에 고점 뚫고 올라와서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 올라가. 361.8까지 올라가. 라고 얘기를 하면 왜? 저 예전에 그랬잖아요. 퍼즐이한테. 퍼즐이 왜 361이에요? 그리고 왜 3파는 왜 18 넘겨줘야 해요? 막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왜? 아니, 그냥 그런 거야. 라고 해도 왜?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궁금해요. 원래 수학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다던데. 뭐 방정식이 있으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일 못하는 사람도 궁금해, 그걸. 그래요? 근데 일했을 땐 아마 분명히 아주 안 하는 사람도 안 그랬을 거야. 제가 그래서 수학을 못하나 봐요. 왜? 그러니까 임원으로 가면 실력 없는 사람이 임원이 되면 이런 걸 요구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네. 그래서 보면은 그 임원들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왜인지 어떻게 알아? 그건 현상인데. 그러면 이런 케이스 별로 변수가 이렇게고 이 변수대로 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혹은 뭐 데이터를 쌓아봤는데 혹은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매출이 제일 잘 나오니까 모든 매장에 다 이런 식으로 뿌려야 됩니다. 왜? 왜 그게 매출이 더 잘 나오는데? 약간 이게 그냥 공식 같은 거죠? 수학처럼. 뭐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약간 증명법으로 따지면은 여기까지 가면 좀 귀찮으려나? 뭔데요? 그러니까 이제 증명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완벽한 3단 뭐 논법이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예를 들면 뭐 n 플러스 1이 n이랑 n 플러스 1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갔을 때 다 성립하면 결국 이건 참이다.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까마귀는 검은색이다. A는 B다, B는 C다, A는 C다 이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3단 논법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 까마귀도 검어, 저 까마귀도 검어, 저 까마귀도 검어, 저 까마귀도 검어.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까마귀도 검은색일 거야. 약간 요런 거죠. 그러니까 왜 까마귀가 검은지는 몰라도 돼. 근데 지금까지 왔던 모든 까마귀가 다 검은색이야. 네. 그러면 앞으로 새로 나올 까마귀도 네. 검은색일 거야. 요런 증명법도 있어요. 일반화의 논리, 그거 아닌가요? 이것도 근데 맞는 증명법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오류 이런 게 아니고 맞는 증명법입니다. 이거 아무튼 맞아 귀납법. 이런 게 있어요. 해서 똑똑하셔들 다들. 네. 자 이게 여러분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죠? 너무 어렵나요? 근데 이제 좀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물론 불장대비 특강에도 나온 얘기긴 한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알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왜 반복이 되는가? 이걸 알 거고 두 번째는 그래서 왜 패턴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 요 두 개를 일단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지만 요거는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자, 3인행 필류아사. 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스승으로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 요런 뜻이에요. 이거 들어본 적 있으면 3번 아니다 4번. 여기 세대 차이 나니까. 전 들어봤어요 사실.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4번도 있을 거 분명. 나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약간 좀 번외 이야기로. 이거 내 얘기 듣고 4번 치신 거 아니야? 3명 있으면은 스승으로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 왜 3명도 꼭 대장이 생긴다 약간 이런. 남자애들 3명 네. 모이면 꼭 대장 생기고. 그래서 이게 논어에 나온 얘기라서 아마 옛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냥 3명이 가면 그보다 이제 나은 사람이 있다라고 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나은 사람이 아니어도 이 3명 중에 한 명한테 내가 배울 만한 점이 있다. 요거예요. 근데 정작 3명이 가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게 30명이 되면 30명 중에 내가 배울 만한 점 있는 사람이 10명은 된다. 통계상? 네. 300명이 되면 네. 그러면 그 중에 100명. 3000명이 되면 그 중에 1000명. 약간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논어 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사람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공감을 하기 때문이에요. 왜? 통계라서. 네. 자, 그리고 이제 요런 거를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빌런 총량 보존의 법칙. 요것도 아는 3번, 들어봤다 3번, 못 들어봤다 4번. 저거 진짜 다 들어보셨을걸요? 그쵸? 내 주변에 빌런이 없으면 내가 빌런이다. 맞아, 내가 빌런이다. 혹시 우리 김프로님이랑 다이 아나운서랑 저희 중에 빌런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당연히 퍼즈님은. 그쵸? 아니요,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짓말 하지 마시죠. 저도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지 말은 안 할게요. 그쵸, 김프로님?
자,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나온 지 얼마 안 된 말이에요. 한 10년도 안 된 말일걸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팀에 있으면 한 10명 정도 되는 팀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무조건 빌런이 한 명 있다. 빌런이 있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로 나오는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빌런이 아무도 없다? 그럼 내가 빌런이야. 군대에서도 저런 말 많이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그쵸. 군대에서도 거의 뭐 필수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공감 안 하는 사람이 있나? 엄청 공감될걸요? 전 진짜 회사 다니면서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그리고 그게 어딜 가나. 맞아. 어떤 뭐 모임을 스터디를 가나. 해도 그렇고 뭐 어디 학원을 가도 그렇고 맞아요. 뭐 친구들끼리 모여도 그렇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엔 통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률적으로 그렇게 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건가? 뭐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렇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네. 그 만약에 팀이 우리가 저는 사실 뭐 다 우리 4명 다 빌런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4명 중에는 빌런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 있다. 저다. 제 1법칙. 퍼즈님 방금 들으셨죠? 없는 것 같다. 저라고 치고 만약에 4명이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10명이면 1명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100명이면 10명이 빌런일 가능성이 높고 네. 1000명이면 그 중에 100명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많을수록 거예요. 경우의 수가 많이 생기는 건가요? 네, 이걸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오. 많을수록 확률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이걸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그 아주 아나운서님이 게임을 해서 네. 예를 들어 이제 가차를 질러요. 그러니까 도박성 약간 카드 뽑기 약간 이런 걸 해요. 네. 좋은 캐릭터 뽑기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좋은 캐릭터가 나올 확률이 예를 들어 20%예요. 칼바람? 칼바람 아니면 모바일 게임 같은 거? 아, 모바일로? 좋은 아이템을 좋은 뽑을 아이템? 확률. 아, 네네. 뽑을 확률이 1000원을 써서 좋은 아이템을 뽑을 확률이 20%예요. 네. 그러면 5번 했는데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죠. 그쵸. 그쵸? 근데 만약에 50번을 하면 그럼 더 많이 확률이 네, 생기겠죠. 50번을 하면 10번일 확률이 높겠죠. 근데 50번을 해서 사실 한 3, 4번밖에 안 날 수도 있겠죠. 근데 500번을 하면 더 많이 네, 생기겠죠. 5000번을 하면 5만 번을 하면 그러면 큰 수가 되면 결국에는 확률에 수렴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수의 법칙. 이걸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건 이제 이거예요. 뭐냐면 모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몇 퍼센트는 이렇게 행동하고 몇 퍼센트는 이렇게 행동하고 네. 이게 정해져 있고 그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비슷한 대중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확률대로 간다. 네. 요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요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파레토의 법칙도 이제 그 예시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이제 정원을 봤더니만 정원에도 20%의 식물이 80%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100 중에?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탈리아 땅의 80%는 20%의 인구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의 20%가 시장 매출의 80% 차지하고 이런 법칙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상위 20%의 남녀가 연애 경험의 80%를 보고한다가 뭔 말이에요? 가지고 있다. 아, 이런 가지고 얘기예요. 있다고? 네, 이런 것처럼. 네, 해서 이제 상위 20%가 나머지 80%를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20%의 고객이 전체 컴플레인의 80%를 차지한다. 뭐 이런 것처럼. 항상 8대2의 법칙이네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예를 들면 뭐 그 이탈리아의 땅이 아니고 뭐 우리 동네 땅 이거면 아닐 수도 있죠. 네. 근데 이탈리아의 땅 전체로 따지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표본이 많을수록. 네,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의 비율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고 이 파레토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확률 분포를 따라요. 아마 요거는 이제 제가 뭐 나중에도 설명 안 할 겁니다. 아무튼 이게 확률을 따른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모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에는 이제 확률대로 간다. 요런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뭐 유래 이런 거 그냥 넘어갈게요. 확률 분포다 이건 넘어가고 그다음에 맥스웰 볼츠만 분포가 있는데 네. 이제 그 보면은 제가 영상 하나 봤는데 그 공대 교수님이에요. 공대 교수님인데 투자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네. 투자가 너무 쉽다 그래서 뭐가 왜 쉽죠? 라고 하니까 결국에 사람들의 심리가 다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네. 사람 한 명 한 명을 그냥 점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패턴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패턴만 알면 된다. 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 한 명 한 명이 이 맥스웰 볼츠만 분포를 따르고 맥스웰 볼츠만 분포 중에서 특수한 경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확률 분포예요. 네. 그렇죠? 정규 분포. 예, 해서 맥스웰 볼츠만 분포 중에서 특수한 경우 중 하나가 정규 분포예요. 네. 그리고 이 정규 분포 중에서 이제 평균을 0으로 만들면 이제 표준 정규 분포가 되는 거고. 네, 네. 네. 이해 갔죠?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몇 명은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고 키를 만약에 분포라고 치면은 네.
요 만약에 이제 여기 표준 편차 여기랑 여기 하면 이제 여기가 안에가 이제 80%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 키를 예를 들어 뭐 160, 여기 180이라고 치면은 160이랑 180 안에 들어갈 확률이 80%예요. 근데 한 명만 뽑아. 한 명만 뽑으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100명을 뽑으면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이 100명 중에 80명은 여기 정도 들어갈 거고 1000명을 뽑으면 더 800명이 요 안에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요 안에 딱 맞춰서 확률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 갔죠? 네. 네, 옆으로 세우면 볼린 적 있는데 아주 잘 공부하셨네요. 오, 역시.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세상의 정규분포란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정말 소수만 찝으면 자 아까 전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으면은 네. 이 확률 분포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세상에 아는 사람이 너랑 나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면 누군가 트위터에다가 누군가 주변 사람들이 구글만 쓰던데 네이버는 누가 쓰죠? 라고 한 거예요. 우물안의 개구리 같은 네. 거구나. 그래서 너는 여기고 너 친구는 여기야. 그래서 그런 것뿐이야. 그래서 너랑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너가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건데 네 친구가 100명이면 네 친구가 1000명이면 이렇게 된다. 경우의 수가 많은 거죠. 네네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 그 모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특정한 비율의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고 특정한 비율의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봤던 거. 자, 그쵸. 고점을 뚫으면 네. 일부는 추격 매수를 하고 일부는 익절을 하고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일부는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홀딩을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쨌든 비슷한 행동 양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딱 뚫자마자 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50%야. 그렇죠? 50%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홀딩하는 사람이 30%, 파는 사람이 20%야.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급등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만약에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예를 들어 2명이야. 그러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안 그럼 100명이야. 그럼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요 상품을 그 S&P인데 S&P를 매매하는 사람이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이면 네. 50%는 사고 30%는 홀딩하고 20% 판다는 거야. 그래서 저항 지지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요런 시장 참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요런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네. 왜 이 패턴이 반복되는지는 몰라. 근데 시장 참여자가 많고 요런 상황이면은 어쨌든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많이 모이니까 그러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모이니까 그러더라는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네. 왜 잡코인들은 이 패턴대로 안 가는지가 설명한 거예요. 아, 적어서.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이 시장 참여자가 100명이야. 그러면 50%가 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100명이면은 한 70%가 팔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표본이 적어서. 네. 근데 만약에 100명이 아니고 10만 명이야. 안 그럼 1억이야. 아니면 10억이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참여하죠. S&P는. 그러면 얘는 무조건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확률 분포대로 움직이고, 네. 움직이고, 만약에 이 확률 분포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올라가는지까지는 몰라. 근데 이런 패턴에서는 일단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뭐 행동하는지 이거 정확하게 모르지만 올라가더라. 네. 인 거예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가 많은 비트코인도 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던 수위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도 시장 참여자가 어쨌든 많은 거예요. 시총이 높으니까요. 네. 그리고 골드도 당연히 시장 참여자가 많고, 그 다음에 뭐 나스닥, 그 다음에 S&P, 그 다음에 엔비디아 얘네들도 시장 참여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갔죠? 네. 이해 가나요? 네. 오늘 완전히 이거랑 약간 좀 연동이 될 수도 있겠는데. 네. 그래서 왜 패턴이 반복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몇 퍼센트의 사람은 사고 몇 퍼센트의 사람은 팔고 이런 걸 알 필요는 없는데, 네. 근데 그런 패턴이 어쨌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면은 몇 퍼센트의 사람들은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이것도 다양할 거 아니에요. 파는 사람 있고 사는 사람 있고 홀딩하는 사람 있고 팔려다 사는 사람 있고 분할해서 사는 사람 있고 사려다 많은 사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어쨌든 시장 참여자가 많으면 몇 퍼센트는 그렇게 하고 몇 퍼센트는 이렇게 하고 몇 퍼센트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거의 정해져 있는 거야. 그 시장 참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 확률 분포대로 가는 거고 확률대로 가는 거고 이 확률대로 가면 고점을 확실히 뚫으면 급등하더라.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가요? 너무 설명을 잘해주셨어요. 좀 어렵나? 아니요. 저는 방송도 같이 했었어가지고 이 내용으로. 네. 네. 여러분 어려워요? 이해 가면 3번.
좀 어렵다 4번. 아니 이거 다 내가 봤을 때 다 이해하셨어요. 표본이 많을수록 규칙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규칙이 잘 안 보이는 거는 표본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장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는 네. 반복되는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다른 거에 적용해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좋아요. 뭐예요? 뭐 불장로의 특강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자, 경제 위기가 계속 오죠. 꼭 찾아오죠. 네. 그러니까 근데 경제 위기가 더 이상 안 온다는 얘기도 많았어요. 왜냐면 이제 금융 위기 겪고 닷컴 버블 겪고 하면서 경제 위기가 안 온다 앞으로. 네. 사람들이 학습했기 때문에 안 온다라고 했는데 경제 위기 와요 안 와요? 오죠. 맞아, 오죠. 왜? 이 정도쯤 나스닥이 이만큼 올라가고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금리가 어떻게 올라가고 상위 사람들이랑 하위 사람들이랑 자산 분배가 이렇게 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네. 일부는 이렇게 행동하고 일부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결국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경제 위기가 오는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네. 전쟁도 더 이상 전쟁이 안 일어날 거다. 핵무기가 만들어지면서 전쟁이 안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일어나죠. 네, 일어나죠.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렇고. 매년 그렇죠. 네. 왜냐? 이것도 상황 자체가 점점 이제 지나가다 보면 특정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특정한 상황에서 전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하고 싶지 안 하는 사람, 안 그러면 국가 간의 이익이 맞물리면서 결국에는 이것도 확률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쟁도 계속 반복돼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1%라고 치면은 네. 100명 중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1000명이 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 1%는 생긴다는 거죠. 네,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뭐 5천만 명 뭐 이렇게 모이면은 몇 퍼센트는 범죄를 저지르고 또 몇 퍼센트는 극악 범죄를 저지르고 몇 퍼센트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이게 결국엔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반복이 된다. 근데 이 반복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이 반복이 된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인정하고 자시고가 아니고 결국엔 확률과 통계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할 수가 있나? 그럼 이제 이것만 알 수 있으면은 그 표본이 많은 시가총액이 빵빵한 그런 친구들만 찾아가지고 미래를 좀 예측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 뭐냐? 반복이 된다. 역사는 반복이 된다. 차트도 반복이 된다. 그래서 와 나스닥에 이거 차트 이거 맞던데 이게 비트코인도 적용되네? 나스닥에 쓰던 요 방법이 국내 주식에도 적용이 되네? 네. 나스닥에 썼던 방법이 뭐 비트코인 금 뭐 이런 거에도 다 적용되고 이런 거에도 적용되네? 네. 이게 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가 반복된다. 네. 패턴이 반복된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은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람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왜 이 패턴이면 이렇게 올라갈까? 네. 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패턴을 빨랑 찾자. 그러니까 왜 이런 패턴을 하나 찾았어. 예를 들어. 네. 하나 찾았으면 왜 이런 패턴이면 이런 게 상승이 반복될까? 네. 왜 고점 근처를 확실히 뚫으면 급등하는 게 반복이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패턴이 어디까지 맞는지 체크 혹은 이런 패턴이 더 있는지 체크 이런 식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패턴이 반복되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 패턴이 반복되는 걸 알았으니까 이 패턴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낼 것이냐 네. 아니면은 그건 알 필요가 없고 패턴만 찾으면 될 것이냐. 패턴만 찾으면 되죠, 저희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왜 그렇게 되는데? 왜가 나온 것 같은데 심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심리가 어떻게 들어가 있길래 그런 건데? 그건 약간 너무 예를 들면 물을 마시는데 물이 왜 이렇게 물인지 왜 딱딱하지 않은지 그런 것까지 너무 딥하게 들어가는 느낌인데. 맞아요. 그쵸. 근데 새로운 걸 접할 때는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블록체인 기술이 뭔데? 맞아요. 블록체인 요새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뭔데 해서 제가 블록을 새롭게 형성해가지고 마이닝이 근데 그게 그래서 뭔데?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맞아요. 컴퓨터도 맨 처음에 생길 때 그러지 않았을까요? 인터넷도 그렇고 전화도 그렇고 아마 처음엔 다 그랬던 거죠. 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데? 왜 필요한데?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모르면서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컵을 들었어요. 이렇게. 컵을 들었는데 컵을 들었을 때 이제 뇌에서 이제 신호를 내리잖아요. 컵을 들라고. 그러면 이 컵을 신호를 내가지고 팔이 들려면 어떤 근육을 움직여야 되니까 이 근육이 움직이면서 이 뼈가 움직이면서 이거를 계산하고 하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컵을 든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왜 이런 패턴에서는 누가 얼마나 사고 누가 얼마나 팔길래 이러느냐를 묻는 거는 왜 어떻게 해서 어떤 원리로 이게 손이 컵을 드는 거냐를 물어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이 뭐냐면, 기존 AI가 있고 딥러닝이 있어요. 네. 요새는 다 딥러닝을 써요. 그쵸. 근데 기존 AI랑 딥러닝이랑 차이가 있어요. 딥러닝이 더 똑똑해진 거 아니에요? 뭐 방식이 아예 다른 거예요. 자, 기존 AI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행동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행동해를 직접 정해줘요. 네. 근데 딥러닝은 그냥 데이터를 때려놓고 알아서 알 수 있게끔 만들어요. 아, 맞아. 네. 해서 개발 방식도 전문가가 이제 코딩하는 사람이 A라는 현상이면 B를 이렇게 해. 근데 얘는 그냥 무조건 그냥 팍 넣어요. 팍 넣고 쉽게 말해서 이제 고양이 사진이랑 개 사진을 구분하는 걸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코가 이렇게 입이 튀어나오지 않으면 고양이. 근데 이제 뭐 그 중에서도 뭐 귀가 뭐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뭐 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한다면 네. 얘는 잔뜩 넣고 잔뜩 때려놓고 얘 이거 뭐야? 이 사진 뭐야? 물량으로 데이터를 많이 넣는다는 이 거죠? 사진 뭐야? 근데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거 고양이 맞아? 이 사진 뭐야 했는데 고양이가 아니고 개라고 말해요. 네. 그럼 틀렸어. 다른 거.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네. 그래서 이제 요거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쏜다. 정답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쏘고 이게 안 맞으면 살짝 각도 조절. 쏘고 약간 이런 방식이라 얘기를 하는데 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 기존 AI랑 딥러닝의 차이가 뭐냐면 결국에는 기존 AI 같은 경우는 이유나 원리가 명확해요. 사람들이 하니까. 이유나 원리가 명확한데 얘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원리가 몰라. 원리가 없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런 방식을 거쳐서 얘가 이걸 알아보는 거지? 이게 없어.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슬라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이제 다 이겼거든요. 네. 다른 데는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거야. 딥러닝이 아니고 차가 끼어들면 이렇게 피한다. 뭐 신호등이 있으면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이거를 그냥 딥러닝으로 때려 박은 거야.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때려 박고 나서 해. 근데 때려 박고 나서 어쨌든 지금 거의 사람과 비슷하게 운전하게 됐는데 왜 사람과 비슷하게 운전을 하게 됐는지는 몰라. 네. 그 원리는 몰라. 원리는 모르는데 근데 어쨌든 거의 정답에 가깝게 해나가고 있는 거죠. 요거를 그냥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랑 비교해서 설명하면 돼요. 네. 이유를 찾는다와 패턴만 찾는다. 이게 아까 말했던 기존 AI와 딥러닝을 구분짓듯이 요것도 이유를 찾는 사람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분석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거를 하고 뭐 분석하고 뭐 거시경제가 어떻고 그 다음에 퍼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걸 계속 분석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이유를 찾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냥 이런 패턴이 있다는 것만 찾자.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맞는 패턴을 찾자. 요런 느낌이요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자, 왜 갑자기 엘리엇 파동이 1, 2, 3, 4, 5 하면 왜 361.8까지 가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고 361.8까지 가는 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아까 전에 이제 애들이 막 왜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는 것처럼 네. 요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왜 이럴까? 호기심? 네. 근데 우리는 그 호기심을 억누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될까를 알아채기보다는 반복되는 걸 알았어. 반복되는 걸 알았으면은 왜는 없애. 그럼 요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가지고 적용.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네. 그래서 차트는 그냥 선 그리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요 이유를 찾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 야, 왜 이렇게 돼? 맞네. 왜 이렇게 돼? 아니 이거 그냥 이런 패턴이 있는 거야. 야, 그럼 뭐 그런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그럼 그냥 그림 그리기랑 뭐가 달라? 야, 요런 추세선 그리면 이런 추세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야. 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차트를 보면 이렇게 선만 긋는다, 그림 그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왜?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어서. 근데 우리는 이유를 찾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패턴은 반복된다? 이걸 이제 머릿속에 넣고 그러고 나서 굳이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고 패턴만 찾아서 반복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반복되는 패턴만 찾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1, 2, 3, 4, 5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확장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질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웃겨.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엇 파동을 이제 사람들이 공부하게 되면 그건 엘리엇 파동이 아닌데 엘리엇 파동은 이게 안 맞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기존 엘리엇 파동이랑 다르게 써요. 근데 저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런 패턴에서는 이렇게 이게 더 잘 맞네. 기존 엘리엇 파동보다 이게 더 잘 맞네. 라고 제가 찾았고 그걸 그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왜 엘리엇 파동이라고 하면서 이건 이렇게 왜 기존 엘리엇 파동 법칙이랑 달라요? 를 물어보면 이게 더 잘 맞는 패턴이어서요. 밖에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아까 전에 말했던 엘리엇 파동, 그다음에 뭐 와이코 패턴, 뭐 하이먼 민스키,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네. 네, 뭐 하모니 패턴 이런 것들도 반복되는 패턴이 있고 공통된 패턴들이 있는 거다. 패턴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패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내가 다 써보고 과거 데이터랑 다 비교해보고 그 중에 맞는 거? 네, 나한테 맞는 걸 골라서 쓰면 장땡인 거예요. 그게 퍼즐이면 엘리엇. 네, 엘리엇 파동이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그 피보나치. 뭐 엘리엇 파동을 피보나치를 합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서 엘리엇 파동 피보나치 다 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그 걔네 각도 이론. 걔네 각도 이론 맞아요. 네, 근데 걔네 각도 이론 중에서도 네. 제가 원하는 부분만 취한 거예요. 그게 퍼즐 각도 이론인 거예요. 그쵸. 요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왜 차트를 봐야 되는지.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패턴은 요 얘기를 제가 이제 왜 했냐면,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할게요. 뭐냐면 좀 너무 늘어지나? 자, 퍼나 거시경제를 가지고 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 같은 재무제표를 보고. 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평가가 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평가가 어쨌든 이게 장기적인 가치라고 친다면 저평가 됐다가 거품 꼈다가 저평가 됐다가 거품 꼈다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렇게 퍼나 이런 재무제표나 이런 것만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살 수는 있어. 저평가 됐으니까 살 수 있는데 여기서 다 팔아요. 적정 가치가 왔을 때 판단 말이에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간은 오버슈팅된 거품이 낀 구간인 거예요. 네. 그쵸? 네. 근데 요 퍼만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요걸 먹지 못해요. 그럼 난 요것만 먹고 하겠어. 그래도 괜찮아.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는 요 버블을 먹어야 되고, 이 버블 같은 경우에는 요 차트 패턴이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버블이 끼는지를 재무제표로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재무제표 뭐 PER이라든지 뭐 저PBR주 보고 막 그런 거랑 함께 차트를 보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평가된 종목은 고를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아, 그러면 이제 차트적으로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차트는 거품이 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차트는 심리가 보이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 가격이 뚫으면 올라가는 그 심리를 반영한 거라서. 패턴이 반복되니까. 네, 그 패턴이 반복되니까. 네. 해서 결국에는 이제 어디 고점이나 혹은 버블을 가늠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차트 패턴으로 볼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섞어서 쓰는 사람이 제대로 된 투자자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는 차트를 안 믿어. 근데 돈을 잘 버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런 등락을 다 견디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게 신내림 받은 게 아닌 이상. 네. 그래서 완전 워렌 버핏처럼 그냥 엄청나게 장투. 이런 거 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해서 엄청나게 장투하면 요 거품이 끼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계속 장투하면 장기적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네. 이런 거죠. 네. 차트를 몰라도 돈을 버는 사람들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의 집 산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집은 쉽게 사거나 팔지 못하잖아요. 그니까 가지고 있었더니? 강제적으로 버블도 겪고 하락장 뭐 이렇게 저평가도 겪으면서 그냥 장기적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집을 산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이해가요? 네. 이런 느낌인 거죠. 네. 해서 결국에는 어디서 팔고 어떻게 버블이 끼는 걸 어떻게 파악하고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차트 패턴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 됐나요? 당연히 되죠. 자, 집에 가서 이해됐냐고 몇 번 보는지 카운팅해서 와요. 알았죠? 알겠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물어봤어요. 챗 GPT한테 이런 차트 분석에 의미가 있다고 난 생각하거든? 해서 요런 파레토 법칙, 맥스웰 본출만 분포, 정규 분포 등을 생각해 봤을 때 시장 참여자가 많아지면 특정 상황의 일정 비율은 특정 행동을 한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고점 근처에 갔을 때 몇 퍼센트는 매도하고 몇 퍼센트 매수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조정받고 고점을 돌파하면 몇 퍼센트는 추격 매수를 하기 때문에 급등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매매하는 자산은 비슷한 모양의 패턴을 따른다고 보는 거지.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해? 해서 몇 초 동안 생각하더니만 이제 뭐 군중심리, 특히 심리학과의 행동경제학, 군중심리, 집단행동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일부는 특정 행동을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유의미한 시각이다. 매우 유의미한 시각이다. 근데 이제 얘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 단타를 했으면 좋겠다. 단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단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네. 단타를 특정 패턴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큰 관점에서는
단순히 요 차트 패턴 말고 나무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하다. 단타가 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비트코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반복되려면 중앙은행은 계속 돈을 풀어야 되고 반감기 기점으로 어쨌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고 이런 게 더 추가적으로 있어야지만 장기적인 뷰를 갖는 데는 더 도움이 되는데 네. 단순히 차트 패턴만 보고 매매할 거면 단타를 해라. 외부적인 요인 없이 정말 차트만 보고 매수 매도할 거면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은 공감하는데 어쨌든 요것뿐만 아니고 조금 더 그 엘리엇 파동도 단타가 더 잘 맞을 때도 있어요. 오. 네. 그래서 따라서 나는 이 패턴이 이렇게 되느냐는 알 필요가 없다. 네. 반복된다는 걸 인지하고 패턴만 찾으면 된다. 그리고 내 주장이 의미 있는지 아닌지를 떠나서 너의 생각을 알고 싶다. 라고 챗GPT한테 전지전능한 챗GPT. 네, GPT한테 너의 생각을 알고 싶어라고 할 질문을 생각하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너의 생각을 알고 싶어라고 로봇한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적인 견해를 담아 말씀드리잖아요. 무섭죠? 전 이게 무서워요. 개인적인 견해를 담는단 말이에요? 네. 실무적인 트레이딩 측면에선 꽤 합리적인 접근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냐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유를 알지 않아도 패턴이 유효한 경우. 왜 반복되니까. 단 시장 환경에 따라서 변화에 대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단타를 했으면 좋겠다. 단기 매매가 더 실용적일 수 있다. 차트 패턴만 보고 할 거면. 네. 네. 외부적인 요인에 좀 덜 네. 받으니까. 네. 그래서 트레이딩의 스타일과 투자 목표에 따라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별로더라고요. 네.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요거를 추가적으로 더 물어봤어요.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뭐냐면 요거. 자, 추가로 궁금한 게 있는데 반복되는 패턴만 찾으면 된다의 접근법이 딥러닝의 방식과 비슷하지 않아? 예전 AI는 하나하나 이유를 찾아서 그에 맞게 알고리즘을 짜는 거였다면 딥러닝은 애써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잖아. 그래서 유사한 면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유사한 면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표를 만들어줘라. 네. 그래서 딥러닝의 패턴 매매 접근법은 결과 중심. 그러니까 딥러닝도 결과 중심이거든요. 네. 결과만 맞으면 된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른다. 이게 딥러닝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만들어줘 해서 표로 만들어준 거 아까 갖고 온 거. 그냥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 맞아요. 네. 저희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왜 이렇게 하는 게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야?가 아니고 뭐로 가도 돈만 벌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 갔나요? 네. 자, 이 주제를 오늘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올해 많이 오를 코인들을 했잖아요. 네. 근데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린 거예요. 아, 엘리엇 파동 얘기만 안 했어도 난 믿었을 건데. 그런 댓글도 달려요? 네. 그걸 보고 제가 긁혔어요. 긁혀서, 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좁은 시야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차트는 의미 없다가 주류 의견이기 때문에 너무나 좁은 시야인 거예요. 그리고 코인 많은 이제 유튜버 분들이 계시지만 퍼즈님은 그래도 펀더멘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쵸. 정말 코인에서도 이렇게까지 펀더멘털 많이 본다고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로 좀 그렇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 이러한 사전 지식이 없이 제 영상을 보잖아요. 야, 저게 맞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왜 틀리는지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시장 참여자가 어쩔 땐 많고 어쩔 땐 적어. 잡코인들은 시장 참여자가 적어. 당연히 나스닥보다는 비트코인 시장 참여자가 적어. 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오류가 많이 나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앞으로 더 차트대로 갈 거예요. 네. 시장 참여자가 점점 더 많아지니까. 많았으니까. 네, 더 차트대로. 근데 예전과 다르게 가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더 차트대로 가요. 오. 더 금처럼 가요. 더 나스닥처럼 가요. 앞으로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실 때도 이런 걸 미리 알면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저게 귀에 거면 귀걸이, 코에 거면 코걸이지 뭐 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네. 왜 쟤는 저걸 반복해서 하고 있는가. 좀 네. 신뢰감이 확 생기는데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나온 거예요. 차트의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패턴이 겹칠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차트 이렇게 A, B, C하고 올라가는 거 1, 네. 그다음에 이렇게 A, B, C하고 올라가는 거 2, 네. 이런 식으로 패턴이 겹치는 경우가 생겨요. 어딘지 모를 때. 네, 맞아요. 네, 여기까지는 공통적으로 가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엘리엇 파동 볼 때 저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야, 예를 들면. 그러면 요렇게 올라가도 돈 벌고 요렇게 올라가도 돈 버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적립식.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적립식을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제가 이제 각각의 패턴을 시나리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번 패턴, 2번 패턴, 3번 패턴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1번 패턴, 2번 패턴, 3번 패턴, 4번 패턴도 다 말이 돼. 그런 경우에는 시나리오가 너무 많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이제 시나리오가 여러 개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렇게 시나리오가 지워져요. 왜냐면 이 패턴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은 무조건 여기를 지켜줘야 돼. 근데 떨어지다 올라갔어. 그러면 그 시나리오를 지우는 거야 이렇게. 아, 내가 보던 관점 하나를 지우는구나. 네. 그런 다음에 남은 패턴이 있는데 이 남은 패턴이 2개 내지 3개일 때만 제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약간 가격을 정해주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네.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분석했을 때도 여기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지금 요 상태에 있을 때 요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것도 두 가지 시나리오인 거예요. 첫 번째 깨지는 시나리오, 그냥 올라가는 시나리오. 근데 요걸 지켜주기만 하면 그러면 이렇게 쭉쭉 올라간다. 그러니까 매수 받아볼 만한 자리고 요게 깨지면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나리오가 패턴이 여러 개 겹쳐져 있고 그 패턴들에 대해서 다 대응할 수 있게끔 매매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시나리오를 여러 개 세우는 게 결국에는 패턴이다. 네. 이 상황엔 이 패턴도 맞고 이 패턴도 맞고 이 패턴도 맞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애매합니다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이제 보면은 네. 얘는 올라가는 시나리오, 얘는 떨어지는 시나리오, 얘는 횡보하는 시나리오 이렇게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 패턴에 대해 다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올라간다고 하기도 하고 떨어진다고 하기도 하고 횡보한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럼 셋 중에 하나 맞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통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면.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시나리오가 많이 있으니 모르겠다. 혹은 그냥 관망해라. 그래서 저도 공부하기 전에 이게 약간 콕콕이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 요 떨어지는 시나리오 없어지고 상승하거나 횡보하는 시나리오만 남아있다. 네. 혹은 더 큰 사이클로 봤을 때는 요 그냥 올라가거나 떨어졌다 올라가거나 네. 횡보했다 올라가거나 다 올라간다. 이렇게 된다라고 치면은 요 어쨌든 올라가니까 그거에 맞는 매매 전략을 짜는 거죠. 어떻게든 떨어진다? 그러면 분할로 매도하든가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는 자리가 있어요. 저는 이런 자리에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 네. 그게 결국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야 이거 이렇게 선 그으면 뭐 이렇게 다 그으면 다 맞게? 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냥 이렇게 다 막 끊는 사람이 있어요. 막 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막 끊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에는 진짜 중요한 선을 긋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가 진짜 그러한 관점에서 하는가, 그러한 관점에서 선을 긋는가, 혹은 그러한 관점에서 패턴을 활용하는가. 과거도 맞고 현재도 맞고 근데 앞으로 미래에도 맞을 가능성이 높은 네. 그런 관점에서 하는가, 그냥 보이는 대로 다 긋는 건가, 이런 기준이 있는지도 확실히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저는 보면은 선을 엄청 적게 긋는 편이에요. 이게 피보나치 비율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지만 네. 실제로 선을 긋는 거 보면은 제가 선을 긋는 건 요 선 이런 식이에요. 오늘 근데 조금 뭐 쉽지 않은 내용이긴 했는데 네. 좀 잘 따라오셨으면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네.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뭐 고민하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네. 첫 번째는 뭐다? 패턴이 반복된다. 네. 그리고 왜 이런 패턴이 되면 이렇게 되는지를 알 필요는 전혀 없다. 그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서 잘 적용만 하면 된다. 네. 요거를 좀 결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